예, 오래간만에 트레이더들의 수다를 준비했습니다. 뭐 제 주변에 있는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투자 현재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진짜 성적이 좋은 분들, 실력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제가 인터뷰 형태로 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방송이죠. 작년 10월 이후에 되게 오래간만에 하는 건데, 뭐 내용 좀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번에 참가자는 총 4명, 그러니까 전현직 증권사, 공교롭게도 전부 다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더, 현재 트레이더로 좀 활동하고 있는 분들, 수다 날짜는 이제 12월 30일부터 1월 23일까지인데, 이게 간격이 먼 게 한 분이 되게 답변을 좀 늦게 해줘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좀 걸렸습니다. 투자 성향은 장기, 모멘텀, 트레이딩 병행 뭐 이렇게 좀 제각각 다 성향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A 투자자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지만 목표가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이제 끊고 가는 형태의 스타일이고, B는 이제 장기 투자고 주식을 잘 안 바꿉니다. 그다음에 C는 가치 투자고 장기보다는 이제 중기에 좀 가까운 편이고, D는 이제 트레이더, 예, 모멘텀 투자 비중이 높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약간 투자 스타일들이 다 조금씩은 바뀐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 제가 물어본 거 이제 작년도 성적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A는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8%였대요. 코스피 대비 15%, 코스닥 대비는 25% 나은 성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였다. 그다음에 이제 B는 지수 대비 선방했다. C는 시장보다는 이제 양호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였다라고 하고, D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보다도 이제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거의 뭐 딱 이 단어 그대로 썼어요. 망한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종목이 저렇게 하락해서가 아니라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약간 뭐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하는 방식 대비 이제 수익률은 작년에 이렇게 나왔고, 작년에 가장 컸던 이슈가 뭐였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A는 표면적으로 금리 인상과 인플레. 근데 사실 대답이 다 비슷해요. 전부 다 금리 인플레이션 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한 거에서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실제로는 이제 코로나 버블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나타난 걸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버블이 좀 깨지면서 정상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C 같은 경우는 B2, 예, 반대 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 반대 매도 때문에 수급이 꼬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보시다시피 다, 이거 제가 무슨 보기를 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요걸 다 꼽아서, 이게 뉴스가 아무래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의식을 했구나라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올해와 연초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A는 금리가 정점을 맞이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말 바꾸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한다라는 점을 주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B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꺾이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C는 또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나빠진다,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은 이미 나빠졌죠. 근데 경기 침체가 정말 올지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 뉴스가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는지를 좀 주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D는 이제 전망이 너무 다르다라는 점. 그러니까 경기 침체 전망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전망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연초에는 어떤 뭐 변수라기보다는 좀 다양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단도직입적으로 올해 증시 오를 것 같냐고, 또는 내릴 것 같냐고 물어봤거든요. A는 지수는 그냥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표 수출주들의 실적 이슈가 있어서 지수 자체는 이제 그저 그럴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버블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나면서 종목 수급에 좀 변화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종목, 예를 들어서 뭐 가치주, 성장주 이런 쪽에 좀 구분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B는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물가가 피크를 쳤다라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결국에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고 했고요. C는 이제 방향은 알 수는 없지만 기사회생, 고진감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이전보다 나으면 뭐 안 빠진다는 얘기 또는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D는 갇혀있는 박스권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호재학제 대부분 다 익숙해져 버려서 어떤 방향보다는 이제 좀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간 오를 것 같다라는 쪽은 이제 하나고, 나머지는 그냥 좀 지수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주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냥 A는 기회의 시기라고 자기는 일단 본다. 왜냐면 이제 지수 방향은 없지만 업종별로
엇갈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이제 좀 가치주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70년대 그 인플레이션 시기에 대가치주의 그리고 이제 버핏이 최고였던 수익을 거뒀던 그런 그 국면 아니었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지수보다는 어떤 업종에 대한 어떤 수급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중국이 재개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잡히면 증시는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했고 C는 연초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또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라고 파월이 막 세게 얘기를 하면 금리 발작도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차하면 샤워실의 바보 정책. 그러니까 이게 샤워실의 바보가 뭐냐면 차가운 물로 극단적으로 차게 했다가 또 극단적으로 뜨겁게 했다가 이게 이제 물 샤워기를 원래 적당하게 해놓고 이제 조절해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확 뜨겁게 했다가 뜨겁네 라면서 낮추는 게 살짝 낮추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쪽으로 또 내렸다가 너무 차갑네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또 우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쁜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금융 장세,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서 증시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어떤 급변, 이 가능성을 좀 주목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D는 이제 악재 대부분이 이미 반영이 돼서 좋을 것도 없고, 뭐 또 실적 전망이 또 하향이 된 상태라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지수 자체보다는 이제 종목을 보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주목하는 업종이나 이제 테마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A는 인플레이션 수혜주,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종목군들의 어떤 형태로 또 뉴스가 바뀌는지를 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B는 이제 다 봐야 된다. 증시 자체가 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다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C는 이제 고리타분한 업종에 관심을 오히려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꿈 이런 거보다는 이제 현실의 숫자를 이제 보여주는 업종들. 그러니까 2003년도, 2007년도 저 때 이제 중국이 저 장세를 주목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2003년, 2007년 기억하는 거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되면서 뭐 철강, 해운, 조선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IT 버블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상승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장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거. 그러니까 뉴스가 가장 많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쪽을 주목을 해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투자자들에게 한마디 해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A는 작년은 2008년도 이후에 최악의 시기였고 이제는 돈을 벌 시기다. 그래서 뭐 금리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금리 시기에 저금한 사람들보다 투자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자산가가 됐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B는 그냥 뭐 기본에 중시를 해야 될 시점. 그러니까 이 기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워낙 제가 이제 어떤 종목 투자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성장 뭐 이슈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좀 실적 대비 싸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묵직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C는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노래를 권하더라고요. 예,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이거 권해서 지금 이제 생존해서 살아남으면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D는 이제 교과서적인 투자는 소외받기 딱 좋다. 이게 교과서적인 투자라는 게 뭐냐면 실적이 좋으면 저평가면 주가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믿었다가 하는 낭패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그림을 인정해주는 쪽에서 시장이 변하면 그렇게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사실 투자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저분들은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상당히 불려놓은 거를 제가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신 있게 뭐 사례를 권해드릴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토크를 한번 하겠죠. 제가 조만간 제가 유튜브도 이제 실시간 방송도 조만간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요분들 했고요. 근데 사실 이인임을 요번에 인터뷰를 못했는데 작년도 10월에 그랬죠. 그러니까 내년에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은 개인적으로 올 초 이후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상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한번 제가 조만간 한번 또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트레이더들의 수다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 용어를 쉽게 이제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없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좀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좀 간단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네이버에 있는 고릴라 리서치 카페 많은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